자, 이쪽 통계 파트는 단원이 딱 두 개밖에 없고요. 대표값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삼포도라는 게 있고 그 삼포도를 조금 더 하면 상관관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대표값과 삼포도는 엄청 많이 나오고요. 상관관계는 뭐 유형도 뭐 4개, 5개밖에 없는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표값과 삼포도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대표값의 정의와 종류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표값의 정의는요, 어떤 자료에 특징을 대표하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들까요? 그래요. 가은이의 대표값을 말하라 그러면 가은이는 무조건 영어 100점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뭐 수학은 대표값으로 내밀질 않잖아요. 저번 시험에 계산 실수로 그렇잖아요. 어처구니없이 뭐 더하기 빼기 실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ABC들을 실수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F를 BA, PP, L 뭐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숫자는 1 더하기 2를 갑자기 이상하게 쓰는 거죠? 나는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자료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가은이 같은 경우는 난 대표 영어로 할래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자전거 배터리로 내 대표값을 삼을래요. 지금 배터리 뽑아왔거든요. 그렇죠? 저 옆에 배터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하율이는 대표값을 해라 그러면 1분에 50번. 그게 뭐니? 이러면 제가 펀치를 내놓을 수 있는 숫자인 거죠. 이렇게 50번 그렇잖아요. 그럼요. 거의 뭐 스쳐 지나가면 50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애치 하면 막 어느 순간 턱이 돌아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율아 불렀는데 눈 감고 뜨면 내 위에 하얀 게 이렇게 붙어 있고 그렇잖아요. 찬란한 빛이 날 비추고 있고 그러면 아 내가 대졌구나 이러면서 이제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럼요. 이제 너는 갈 때가 됐다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값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학생의 대표값은 성적의 평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균이 꼭 모든 거에 다 대표값이 되지는 않아요. 평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종류별로 하면 그 두 번째 대표값의 종류가 평균인 거죠. 대표값의 종류.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균입니다. 그럼 평균이 다 좋냐? 그렇진 않아요. 평균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평균을 제일 많이 써서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빈 값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부터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평균을 모르진 않죠. 평균 하기 전에 몇 개 좀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별량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별량은 뭔지 알죠? 변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야기하는 게 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국어 점수 별량, 수학 점수 별량, 뭐 영어 점수 별량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수는요. 별량의 개수를 도수라고 그래요.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 줄게요. 변수는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별량의 개수는요. 별량이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점수가 변수인 거고요. 별량의 개수는 이 점수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과목 수를 도수라고 그래요. 하나만 더 정리해보면 몸무게 있잖아요. 뭐 의인의 몸무게, 그 다음에 가은이 몸무게, 하율이 몸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몸무게가 별량이고요. 도수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몇 명인 거죠? 3명. 그 3명을 도수라고 하는 거예요. 가도 좋아요. 됐죠? 그래서 별량하고 도수를 가지고 쓰는데요. 평균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별량의 총 합인 거죠. 굳이 말하자면 점수의 총 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별량의 개수로 나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도수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도수. 똑같은 말입니다. 개념도 막 그렇게 더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평균의 특징.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값이고요. 모든 자료의 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모든 과목의 값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얘가요, 맹점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모든 과목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평균이 높아져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수학 10점, 국어 10점, 그 다음에 갑자기 영어 1000점 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100점 만점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자료의 값 중에서 극단적인 자료가 영향을 줘요. 그게 평균이 갖는 맹점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평균 온도가 30도래요. 그럼 와 엄청 더워 보인다 그랬는데 영하 20도에서 쭉 가다가 갑자기 한 3000도 뭐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극단적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극단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평균이 갖는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값들을 또 갖다가 쓴 거죠. 그래서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할 거예요. 알죠?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값은 그냥 크기 순서로 나열해요. 그래서 딱 중앙에 오는 값을 확인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크기 순서로 나열하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짝수개면 중앙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홀수개면 중앙값이 있는데 짝수개 거기 문제에서 딱 그냥 중앙값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중앙값인 건데 중간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으면 가능한 홀수개면요.
홀수는 딱 중앙인데 만약에 짝수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가운데 있는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됐어요? 두 개의 평균을 사용해요. 이게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중앙값의 특징. 뭐에 영향을 안 받지? 앞에 제 극단적인 자료를 그냥 배제해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일 끝에 있는 놈, 제일 앞에 있는 놈, 엄청 못한 거, 엄청 잘한 거 그냥 싹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균에 다 뭉뚱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로 분포해 보면 뭐 이렇게 되다가 중간에 뭐 국어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렇게 된 거니까 국어만 딱 보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 자료에서 그냥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냥 X해도 되겠어요?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엄청 잘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걔를 특징을 다 버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좀 구멍이 생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이제 최빈값. 뭐 거의 뭐 국어 시간 같은데. 역시 최빈값. 의미에서 단어에서 의미가 딱 느껴지지 않아요? 제일 빈도수가 많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 용어로 정확하게 치자면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 자주 출몰하는 값. 자주 출몰한다는 얘기는 도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숫자로 계산 안 될 때 혈액형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혈액형 같은 경우 의인이 무슨 혈액형이죠? 자네는? O형이에요. 나는 AB형이에요. 성격 안 좋은 그렇잖아요. AB형 성격 안 좋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O형은 좋다는 얘기 들어보긴 O형은 좋고 뭐 나는 그래서 내 혈액형을 거의 잘 숨겨요. 아무튼 숨겨요. AP형이 인구 중에 제일 적대면서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뭐 나는 수혈 받기도 어려울 거예요. 안 그래? 좋겠네. 다 수혈 잘 받아서. 아무튼 그러니까 별량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니까 그 반의 혈액형을 조사하잖아요. 그럼 도수가 제일 많다는 얘기는 명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O형이 제일 많다 그러면 그걸 그냥 최빈값이 O형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다른 말로 도수가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최빈값의 특징. 거의 뭐 보통은 선호도 조사에 제일 많이 씁니다.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에 너무 글씨가 엉망인가? 자료에 개수가 많으면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리해요. 왜냐하면 자료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중에서 제일 많은 값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숫자가 없어도 숫자가 아닌 것도 구할 수 있어요. 네, 옆에다 쓸까 정확하게. 그리고 숫자가
아닌 값을 확인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좋아하는 과일 뭐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과일이면 뭐 과일 1번 과일, 2번 과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수박, 딸기 뭐 이런 거니까. 됐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건 거죠. 그렇죠? 이건 거죠. 뭐 보통 이건 거예요. 대표값의 종류 세 종류 했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오면 이거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내용이 없거든요. 뭐 평균 구해라 그걸 못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3-2까지 한번 다 정리가 되고요. 집에 가서 꼭 오늘 못했던 도형 문제도 꼭 한번 해보시고 2차 함수 있는 거 마저 꼭 못한 거 있으면 다 해오시고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